오늘 이 시간에는 맛있는 나박김치를 담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볶음밥을 먹으면서 물김치 있었으면 이 목맥힘을 넘겼을 텐데 국물 있는 김치가 되게 간절했어요. 이제 날씨도 더우니까 나박김치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해 드릴게요. 알배추 요거는 반 통만 사용할 거예요. 배추를 좋아하시면 배추를 더 넣으셔도 되고, 요거 반은 요거 한번 그램수 재야 되겠다. 300씩. 물김치도 좋아하시고 양을 많이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은 알배추 물김치에 들어가고 나박김치 들어가 반은 겉절이를 한번 담아볼게요. 얘는 4등분 손가락 굵기로 얘는 이 정도 이렇게 이거 한 마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조금 길쭉하게 나오고 지저분할 것 같은 애들은 이따가 저기 해줄게요. 일단 요 방향만 나박 2, 3mm 정도. 이래야지 여기 넓이가 맞아요. 여기가 양 끝을 날려준 거는 요거 나중에 국물 낼 때 믹서기에 들어가면 되고, 이래야지 옆에 있는 애들이랑 맞아요. 길이를 맞추느라고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물을 좋아하시면 물 더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채소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한 티. 많죠? 무가 좀 단단해서 먼저 절거 놓는 거고, 얘도 여기 앞머리, 꽁지 부분, 뿌리 부분 요건 뺄게요. 연약한 부분은 이런데 연한 것들은 그냥 가도 되고, 좀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 수저로 뜨게. 작은 애들 먼저, 그리고 무길이랑 비슷하게 한 마디, 여기 한 마디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수저로 쪘을 때 먹기 좋고, 얘는 여기를 칼집을 넣을 거예요. 요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저기 하고, 나는 여기 모양이 이랬으면 좋겠어, 깔끔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굵은 줄기 부분 요걸 먹기 좋게 자르셔도 되니까 이렇게 유난하게 안 해도 되는데, 얇다란 거 먼저 그냥 잘라줘 버리고, 제가 왜 얘네만 따로 했냐, 요거 얘네는 이렇게 반절이 되어 있던 애들이어서 요것도
이 정도로 내줘야지 수저에 딱 올라갔을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면 포기김치 느낌이잖아요. 너무 커서 수저에 담기가 힘드니까. 얘는 씻어서 준비해 올게요. 이따가 요것도 무 어차피 닦은 거여서 손질하면서 껍데기 깐 거여가지고 저렇게 한 거고요. 요것도 이따가 절이고 난 뒤 바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티만 넣어줄게요. 양 많죠? 왜냐면 이따가 저기 들어갈 거야. 이거 국물도 다 사용할 거예요. 나박김치 국물 뺄 때 거기 간에 맞춰야 되니까 얘네는 이렇게 해서 재워놓고, 쪽파는 얘는 한 20g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6뿌리, 요거 얇은 거니까 6, 7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3cm, 요거 애들이랑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재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저기 안 하셔도 돼요. 살살. 몇 cm에 너무 연연해도 안 돼요. 음식은 뭐 먹기 위함이기도 하니까 만들 때 너무. 고추는 고명으로 사용할 거예요. 홍고추, 청양, 이렇게 씨를 털어서 이렇게. 이게 가늘수록 좋아요. 왜냐면 물을 만나면 양념 속에 들어가면 얘가 불어요. 나중에 최대한 가늘게 썰었는데 물이랑 만나면 파프리카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많은 거 아닌가요? 알배추 겉절이 할 거니까 남으면 거기다 넣을 거예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모양이 이쁘니까. 고추 향도 있잖아요. 생고추에 나오는 그 향,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파프리카 쓰셔도 돼요. 매운 거 안 드시는 분들. 생 파프리카로 색깔 내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눠놓고, 지금 요즘에 막 나오는 철이어서 애들이 다 연해요. 라텍스 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손 칼질할 때는 그냥 맨손이 편해서. 요리 끝나고 손이 한동안 매울 수도 있으니까 눈 안 비비게 조심하시고. 왜 안쪽으로 하냐면 요렇게 하면 칼질이 지금 연하니까 잘 먹는데 이렇게 또 모양도 끊겨요. 결대로 잘리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눕혀서 이렇게 펴주면 내가 원하는 길이를 최대한 길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하면 짧게 가지만 얘를 칼질을 길게 가잖아요. 이렇게 길게 가면 길이가 좀 달라져요. 요거는 그냥 단면, 요거 약간 비슷한 안쪽으로 칼을 더 집어넣은 거. 똑같은
면인데 이렇게만 짜리몽땅한 고추의 모양이 나오지만 써는 거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가시면 요리에서 원하는 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고추의 두 개여도 보시면 양이 차이 나죠. 고추의 길이가 달라서 그래요. 홍고추가 아까 좀 길었잖아요. 얘는 작아서 얘는 이따 조금만 덜으면 되니까 안 쓸 거고, 요거 두 개 정도는 썰어서 우리 얘는 그냥 씨 들어가도 돼요. 요거는 저기다 넣을 거예요. 고추 씨에서 나오는 알싸함도 좋으니까. 요거랑 얘는 이따가 저기 넣을 거예요. 겉절이, 새뿌리. 얘 절이는 거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거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절여지니까. 그리고 얘는 총 30분만 절이면 돼요. 이제 합쳐주고 절이는 시간대가 계속 달랐으니까 이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얘는 집어먹기 좋게 비스듬히, 얘도 다 비스듬히 자를 거예요. 요 길이가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 칼국수집에 나오는 겉절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분들은 저기로 사용하니까 배추로. 요거는 쌈용이니까 또 고소하고 맛있죠. 얘도 씻어 올게요. 얘는 씻어와서 소금 살짝 넣을 거예요. 안 절여도 돼요. 그럼 절이지 말고 이따가 바로 양념해 줄게요. 그럼 왜냐면 겉절이여서 저기 하니까 살짝 소금을 넣어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 어서 썰어주니까 조금 큰 배추 썰어 놓은 것 같죠. 쓰는 거에 따라서 배추가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배추인데도.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바로 양념을 버무려 줄게요. 얘는 안 절이고. 여기 들어갈 과일, 얘는 반 정도 사용하면 돼요. 아까 얘가 210이었으니까 110g 정도. 껍질째 사용할 거고요. 사과는 제가 항상 껍질째 사용하고 저기 배만 껍질을 제거해요. 배 껍질의 텁텁함은 제거하고 속살만 사용해요. 이게 양이 적으니까 우리 저기도 할까요? 요 아까 야채 이런 거 일단 믹서기에 갈 거니까 듬성듬성. 얘는 저기다가 넣을까 해요. 이 정도 미리.
이 정도. 요거 사과는 씹는 식감이 좋아서 저는 바로 먹는 거는 얘를 썰어서 생으로 넣어주고요. 좀 씹히는 감 느끼게 좀 아삭아삭하게 썰어주고, 오래 두고 먹을 거다 그럼 즙으로 다 넣어요. 갈아서. 왜냐면 사과는 아삭함이 조금 더 가긴 해요, 배에 비하면. 근데 배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잖아요. 김치 안에 들어가 있는 배는 약간 물컹함이 느껴져요. 요거 반만 사용할 거니까 220. 배는 지금 뭐 제철도 아니어서 그냥 집에서 하면은 딱 알맞고, 음식이 깔끔하게 느껴지고 제가 했을 때는 음식이 깔끔함은 조금 이런 애들은 안 보이게끔 즙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도 깔끔한 것 같아요. 백김치 할 때도 저는 그렇게 해요. 백김치 속에 넣고서 하는 거는 잠깐 빨랑 먹을 건 속을 넣어줘요. 이런 거 아삭아삭하니까. 근데 오래 두고 먹는다 그럼 즙으로 넣어줘요. 식감이 많이 떨어져. 빨리 소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즙으로 짜서 정리하지. 이런 천연 과일들은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자연의 맛,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 그리고 또 발효됐을 때 그 맛. 요거는 오래 두고 먹을 게 아니어서 제가 밥이나 밀가루 풀 이런 걸 안 놔요. 왜냐면 걔네들은 두고 먹을 거기 때문에 발효되라고 먹이를 넣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구분해 놓을게요. 이런 과일은 남잖아요. 갈아가지고 얼려놨다가 나중에 김치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맛없는 과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해도 되니까. 얘도 믹서기에 들어갈 거니까 요건 믹서기, 요건 따로 해서 나중에 얼려놓고, 여기다가 물을 200만 넣어줄게요. 그냥 정수기에서 받은 물 먼저 여기다 넣어줄게요. 다 안 녹았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숙성하면서 다 녹을 거니까 많지요. 배보자기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얘는 그냥 계량하기 좋으라고 여기다 담을게요. 하나, 둘, 셋. 고춧가루 3개. 배보자기 사용하셔도 되고 안 사용하셔도 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묶을 거예요. 배보자기를. 그래야지 고춧가루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단단히 여며주시고, 물 아까 천 잡은 거예요. 천. 얘는 한 5분 정도 담아 놓고 좀 물에 불리고 있었어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문질러서 최대한 잘 나오게.
이게 체에서 하면은 이렇게 쪼물쪼물 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또 한번 체를 걸러야 돼요. 배보자기가 없으면은 면보 있으시면 면보로 사용하셔도 되고, 국물을 최대한 좀 진하게 우러나오게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두고, 아까 우리 갈아 놓은 거 물 계산하기 좋으라고 이걸로 하나 할게요. 왜냐면 국물을 나박김치는 거의 국물을 많이 드시기 위함도 있잖아요. 최대한 짜주고, 여기다가 우리 국물 건조하고, 여기 마늘, 소금 한 티, 간수 뺀 소금이에요. 여기에 생강 한 티, 작은 술로 한 티, 여기 에르네 멸치 액젓 한 티, 감칠맛 올라오라고. 네, 그리고 한번 맛볼게요. 오, 매운 건 있고 슴슴하니까 한 티, 큰 걸로 한 티, 소금. 아, 여기도 짭조름하고 얘도 짭조름하잖아요. 아,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김치 종류는 여기에 우선 얘네들이 완전히 삼투압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절여져서 노곤노곤해요. 무도 좀 노곤노곤해졌고, 약간 큰 사이즈. 이렇게 아까보다 소금이 되긴 이제 절여지긴 했어요. 그래도 간은 맞아야 되니까 짭조름해야 여기 들어갈 때 맞아요. 김치는 샐러드나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단맛을 살짝 추가해 줄게요. 유산균 먹이가 되는 거는 밀가루나 찹쌀풀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이런 설탕도 그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맛있게 발효가 돼요. 김치 종류는 발효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해놓고 옮겨 담을게요. 왜냐면 아까 마늘을 넣었기 때문에, 마늘 아까 채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먹고 싶다. 뭐 고춧가루에 그런 것도 있고, 과일에 그거네. 아, 채가 너무 고맙구나. 채를 바꿔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괜히 저기다 윤안 달았다. 이게 마늘이 좀 곱게 갈린 거여가지고 채로 해봐야 티가 이렇게 안 나네요. 이렇게 이거 과일 찌꺼기여서 아까워가지고 다시 넣고, 국물이 부족해 보여서 소금 비율만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 물은 총 1,500이에요. 제가 왜 물을 더 넣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요게 아까 그거 다 넣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물이랑 건더기랑 양은 비슷하죠. 약간 더 넣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얘는 다 넣어주고, 고추채는 다 넣어주고, 얘는 이따가 조금 남은 거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국물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이거 물 하나만 더 넣을게요. 넣어보고, 좀 짭조름한 감은 있어요. 근데 물이 좀 부족하죠. 이거 통이 좀 여유있게 내가 넣은 것도 있는데, 딱 적정선까지 올랐어요. 딱 이쁘다. 왜냐면 배추랑 무에 있었던 소금 있잖아요. 걔가 들어오니까 간이 좀 짭조름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섬섬하게 먹는 것도 있어서 저기 한 거예요. 그럼 물은 총 2리터예요. 와, 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맛있다. 얘는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하루 바깥에 있으면 돼요. 그럼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요거는 마무리하고, 마늘 반티, 생강은 살짝, 생강 집 위주로 짜준 거예요. 고춧가루 고운 거 보통 맛이고요. 그리고 홍게 맛장, 까나리나 저기처럼 참치액처럼 약간 여유있게 넣어준 건 저기 때문에요. 여기 전혀 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역시 절인 게 아니니까 국물이 딱히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야채에 있던 수분이나 지금 젖이나 이런 게에서 나오는 거. 여기다가 얘를 살짝만 넣어줄게요. 약간 달달구리 해야 김치가
아까 액젓 들어가긴 했지만 액젓이 소금 간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단짠으로 살짝 가줘야지 음식이 맛있어요. 전혀 절이지 않은 거여서. 다가 이렇게 양념 뭉쳐진 데는 이런 거 다 비벼주세요. 다른 야채랑 잎사귀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나중에 먹다가 매워요. 그래서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쟁겨놨다가 쓰셔도 돼요. 제가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사용한 적은 있는데, 요거는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남았을 때 반찬 없고 나 이거 한 가지 갖고 두 개의 음식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에 겉절이니까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통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잎사귀랑 요거랑 줄기 부분 역시 설탕을 더 써야 돼요. 원장을. 배추 달큰함이랑 아주 설탕 알갱이가 녹은 건 아닌데 그 단맛이랑 매콤함이랑 같이 어울려져서 너무 큰 통 준비했나? 그러네요. 왜냐면 순이 죽으면 뭐 저기 하겠지만은 맛있겠다. 여기다가 바로 양푼에 그냥 밥 비벼서 잡수셔도 되고, 고기 좀 잘라든가 아니면 참치 넣고 쑥쑥 해서 잡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양념 싹 긁어주고, 새 음식이니까 이렇게 겉절이 반통이 완성이 됐어요. 얘는 냉장고 바로 넣으셔도 돼요. 바로 식혀서 드실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겉절이니까 이렇게 겉절이 물김치 완성. 물김치 이렇게 해서 담아봤어요. 가성비 짱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만찬 가게에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좀만하게 담아놓고 5,000원이어서 저게 그랬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식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내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물김치 걱정 없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잡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님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